자, 안녕하십니까 평주 회원님들. 오늘은 1월 넷째 주 단기 수익 관련돼서 시장하고요,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릴 방송을 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해외 시장, 미국 시장 한번 볼게요. 미국 시장이 목요일날부터 시작을 해서 이틀간 연속, 나스닥은 3일간 연속, 그리고 다우지수는 그래도 이틀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기술주의 대표적인 종목들이 다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나스닥이 고점에서 조정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반도체가 이틀 연속 조정을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쪽이 반도체 쪽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지난주에 이 상승을 했던 부분이 반도체의 상승은 아니었고요.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많이 좀 조정을 받았던 2차 전지가 상승을 하면서 반등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코스피도 결국에는 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반등을 하지, 추가적으로 반등을 아주 강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좀 더딘 흐름이죠. 그래서 미증시의 반도체 기업들이 좀 조정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시장의 반도체 기업들의 종목도 이번 주에는 좀 차익 매물이 조금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다만 이제 바닥권에서 상승을 하고 있는 2차 전지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이 얼마만큼 이어질 수 있는지를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나우와 나스닥이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이제 고점을 딱 찍고 나서 어느 정도 바운드리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거는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상승보다는 기업들의 실적이 뒷받침이 되면서 상승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종목마다 좀 틀린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리고 인텔이 올해 1분기부터 실적이 나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나름 반도체 기업들이 좋았었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고 예상치를 까보니 그렇게 좋지 않을 거다. 그래서 금요일날 빠진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주가가 더 빠진 이유가 크다라고 볼 수 있어서, 그 흐름이 우리나라까지도 영향을 아예 안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연관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시장도 종목마다 좀 차별화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하방 경직은 만들어 놓은 상황이다. 다만 이제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컸었던 종목들이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조정이 더 추가적으로 이어지면 다른 쪽에 대한 종목들이 역시나 반등을 할 거다. 그 다른 쪽에 대한 흐름이 시가총액 규모로 봤을 때는 2차 전지 쪽이 되는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종목별 흐름을 보시면, 특히나 2차 전지 종목들 보시면 셀 쪽 관련돼서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LG화학, LG화학은 제외한다라고 해도 이 배터리 셀 관련된 새 업체가 동반 상승을 했고, 그리고 이제 소재 쪽 관련된 부분에서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포프로 HN, LNF, 그리고 금양 이런 쪽이 반등이 나왔다. 그래서 이번 주는 반도체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2차 전지가 추가적으로 반등을 더 할 것이냐, 이거를 놓고 계속 시소 싸움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서 나름 좀 종목마다는 좀 틀리겠지만 선방을 하고 있는 쪽이 비트코인 가격이 또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게임 쪽,
관련된 쪽도 긍정적인 흐름으로 좀 전개될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게임 쪽에 대한 상승은, 이제 하락에 대한 부분은 중국에서의 계속 규제를 강화를 하기 때문에다라고 했는데, 중국도 경기가 부진하기 때문에 규제에 대한 부분 규제를 강화하는 거를 일단 스톱시켜 놓은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수위가 낮아지면 이제 긍정적일 수 있고, 그리고 또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몇 주 동안 하락을 했는데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게임주 쪽으로 좀 긍정적인 흐름일 것 같고요. 그래서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나왔죠. 크래프톤이 4분기에 양호한 실적이 좀 나오면서 지난주 금요일날 동시효과 이제 장 끝나고 실적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양호하게 나왔기 때문에 잠정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양호하게 나왔기 때문에 크래프톤은 지난번에도 한번 컨퍼런스 콜 갔다 온 이야기들을 해드렸지만, 올해만 신규 게임에 대한 런칭이 한 15개 정도 이상이 나옵니다. 크래프톤의 대표적인 게임인 배틀그라운드를 제외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게임주들도 나름 좀 괜찮은 흐름일 것 같고, 지난주에 웹툰 쪽 관련된 종목도 괜찮았죠. 그래서 웹툰이나 애니메이션 관련된 종목들, Y랩이라든지 그리고 미스터 블루, 그리고 삼지는 아니지만 키다리 스튜디오 이런 쪽 웹툰이나 애니메이션 쪽 관련된 쪽은 나름 괜찮았고, 반면에 애니플러스는 좀 지지부진, 대원미디어도 좀 지지부진, 핑거스토리나 스튜디오 미르도 나름 좀 선방을 했고, 밀리의 서재도 선방을 했고요. 그리고 나 혼자 레벨업이라고 하는 그 IP를 이제 DNC 미디어가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DNC 미디어가 이제 관련돼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그리고 이제 웹툰 관련된 애니메이션 관련된 종목들이 그 정부 정책 쪽, 특히나 저출산 관련 정책 쪽으로 엮이면서 상승을 하고 있어서, 이번 올해 4월 때까지 이제 총선이 있잖아요. 근데 4월 총선에 여당과 야당이 1호로 채택하고 있는 정책이 저출산 관련된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까지는 계속 이야기가 나오면 얘기가 나올 때마다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것도 눈여겨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폭이 컸던 SM이라든지 하이브, YG엔터도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래서 전반적으로 반도체는 나름 고점에서 지난주 금요일날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이 2차전지나 게임, 그리고 바이오 쪽 관련된 종목들은 나름 선방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여전히 계속 강한 흐름이죠. HLB도 나름 좋은 흐름이고, 그리고 셀트리온, 합병한 셀트리온도 이제 추가적인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대웅제약 이런 쪽도 나름 선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격 진료 관련된 부분에서 인성정보, 유비케어, 인피니티 헬스케어, 비트컴퓨터 역시나 좋은 흐름이고요. 그동안 좀 쉬었던 바이오도 나름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종목에 대한 차별화가 원체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흐름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내일은 2차전지, 모레는 글패는 게임, 그리고 바이오, 제약 이런 쪽에 완전히 빨리 움직이고 있어서 좀 따라가기 좀 쉽지 않은 그런 흐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된 소프트웨어 업체인 이스트소프트, 퓨처스트림 네트워크스 이런 종목들, 보안 쪽 관련돼서 라운시큐어 이런 쪽도 이슈가 되는 부분이죠. 이글루 이런 쪽도.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종목별 장세 흐름입니다. 계속 종목별 장세 흐름이기 때문에 이번 주도 역시나 종목별 장세 흐름이 나올 것 같다. 그러니 따라가는 매매보다는 좀 조정 나왔을 때 길목을 지키는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따라가면 결국엔 그 따라가는 종목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 다음날엔 조정이 나오거나 떨어져 버리면 또 버티기가 또 쉽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주도를 했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이번 주에 쉬어가는지 아니면 다시 상승을 하는지, 2차전지도 역시나 반등을 하는데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지, 단발적인 상승인지 아니면 추가 상승을 하는지, 다시 조정이 나오는지.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다 이제 개별적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하나는 좀 눈여겨 보셔야 될 부분은 4분기 실적이 역시 뒷받침이 되는지 여부를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점은 딱 하나예요. 실적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잘 하시면 어느 정도 해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얘기해드렸던 원익 IPS는 뭐 장 초반에 이제 월요일 날 시가가 2%에서 한 2.8% 떠서 시작을 해서 이거를 뭐 편입을 하기에도 뭐하고, 그래서 이때 2.2%에 떠서 시작을 했죠. 2.8%까지 올라갔다가 쫙 차익 매물 나오면서 하락을 했고, 그 다음날도 하락했고, 수요일날 반등 하나 했더니 또 목요일날 또 빠졌고, 금요일날도 또 조정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도 결국에는 저번 주에 상당히 좋은 흐름을 주초에는 좀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주 초 중후반으로 넘어갈수록 계속 별로 좋지 않았었던 흐름. 그리고 원익 IPS도 2% 갭 떠서 시작을 해서 이거를 또 명확하게 얘기를 해드리기가 좀, 그래서 2% 3% 뜨면 웬만하면 안 살려고 매수를 안 하려고 좀 하는데,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는 1% 이상이면 매수를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 이상 떠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 매수는 불발이 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2%나) (3%)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그 다음 날에 잡혔을 겁니다. 매수 밴드가 지금 33,950원에서 33,150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하셨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첫날에도 뭐 매수 밴드 안엔 들어왔죠. 근데 갭 떨어져서 갭 떠서 시작을 해서 올라갔다가 이 갭 다 메우는 시점에서 떨어진 흐름이라, 어찌됐든 뭐 그 흐름이 그 다음날까지 갔고, 그 다음날도 갭 떠서 시작을 했는데 쫙 뭐 차익 매물 나오면서 하락을 했고, 그래서 뭐 1차 2차는 뭐 매수할 수 있는 가격에선 다 매수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매수는 뭐 평단가 33,550원, 뭐 좀 높게 사셨으면 이거보다 높을 거고요. 낮게 사셨을 부분은 이거보다 좀 낮을 겁니다.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는 31,400원 보고 있고요. 종가 기준으로 31,400원이 이탈이 되면 그냥 손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계속 지금 뭐 박스권 흐름이에요. 그래서 3만원대 샀다가 35,000~36,000원에 팔고, 뭐 5,000~6,000원에 다시 돌파하지 못하면 또 다시 3만원 초반이나 3만원 뭐 초반이나 2만원대까지도 갈 수가 있어서, 마지노는 뭐 3만원에서 31,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31,400원 봤다. 종가 기준으로 31,400원 이탈하면 손절한다. 그리고 1차 목표가는 35,400원입니다. 그래서 이 주봉상의 흐름이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가 기준 유지가 되면 다시 뭐 31,000원에서 2,000원 안착을 하고 올라오면 5,000원까지 올라올 거다. 그러면 5,000원 이상에서 수익을 좀 챙길 거고, 그리고 나서 2차는 지난번에 고점인 38,000원 언저리까지 가면 결국엔 2차 목표가까지도 달성이 될 거다. 그래서 나스미디어 DSC는 나름 잘 수익이 됐고요. 수익 실현이 됐고, 원익은 뭐 다음 주 되면 이제 어느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은 대웅 한번 볼게요. 대웅도 비슷한 그런 패턴입니다. 이제 바닥권에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최근에 보시면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사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관은 26,000주에서 지금 보시면 12월 달에 26,000주에서 약 한 50만주까지 한 50만주 정도를 매수를 더 해놨고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12월 1일 기준으로 약 5.2%의 비중이 지금 5.39%까지 올랐습니다. 0.17%까지 상승을 했죠. 그래서 계속 외국인 기관이 사고 있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봉상 보시면 월봉상 보셔도 이제 고점 2020년 12월에 고점을 딱 찍고 나서 계속 하락을 했죠. 그래서 코로나 뭐 신약 만든다, 뭐 진단 키트 만든다, 뭐 이런 부분으로 상승을 했다가 이제 떨어질 만큼 다 떨어졌다. 그래서 2023년 8월에 저점을 찍고 이제 조금씩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실적은 계속 어느 정도 저점을 찍고 높아지면 높아졌지 낮아지진 않았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다시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타이밍이 온 거죠. 그래서 매수는 28,000원인데 뭐 22,000원까지 뭐 800원에서 200원 정도 하도록 하겠고요. 역시 1% 이상 떠서 시작을 하면 매수 불발로 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이상 뜨지 않은, 그러니까 0. 몇 퍼센트 떴다라고 하면 분할적으로 매수 가능하고요. 1% 이상 떴다, 1.1%, 1.2% 이렇게 떴다, 그러면 그날은 매수를 하지 않겠다. 다음에도 1% 이상이면 매수를 하지 않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간 안에 오면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28,000원에 뭐 10주, 27,000원에 10주, 600원에 10주 이렇게 계속 뭐 채워서 매수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28,000원에 10주, 25,000원에 10주, 22,000원에 10주 뭐 이렇게 구간을 정해 놓으셔서 하셔도 되고요. 예, 그거는 그래서 분할하시는 게 좋다. 떨어질 때 분할하시는 게 좋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5,000원 하시면 1차는 21,700원 보시고요. 2차는 22,7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는 이 앞선 고점 잡는 흐름이고요. 그러면 1,700원이면 뭐 22,500원까지는 2차 목표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손절가는 최근에 박스권 흐름이 19,400원에서 21,400원이거든요. 그래서 19,400원 이탈을 한 19,200원, 종가 기준으로 19,2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해드렸듯이 원체 개별적인 종목, 업종 장세 흐름인데, 그래도 대형 제약사들에 대한 실적은 올해도 나름 괜찮을 거다. 그리고 가격이 떨어질 만큼 다 떨어졌다. 이제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다 라고 보고 있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